이럴 때 에어팟을 끼고 해도 되냐? 헤어롤을 말고 이래도 되냐? 세대 문제 하면 영원히 MZ, GGG, G새끼 같은 애들 기성세대 틀 딱딱딱거리는 이제 틀딱 세대 나아지는 게 없어. 나아지는 게 있나요? 뭔가 나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생존은 이미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용감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양병채, 이몽택 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2023년 새해에는 어떻게 조직 생활을 잘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 삶을 잘 경영할 것인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요. 전작이 90년대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네, 많이 온다. 헷갈려서 네. 90년생이 온다 였습니다. 네. 저도 지금 90년생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을 조절하기 되게 어렵고, 제가 봐도 90년생은 저희 80년생하고는 좀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어떻게 어려워요. 가장 저희 때 아마 마지막 세대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아나운서다 보니까 발음 같은 거를 제 머리를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40대가 되니까 선배님들 굉장히 애정을 갖고 나를 가르쳐 주셨던 거구나. 그렇죠. 이제 깨닫죠. 그리고 그때는 항의를 못했죠. 근데 지금 일단은 목소리 높일 수가 없어요. 일단 뭔가 달라, 뭔가 공기가 다르고 특징이 있다는 거죠. 특징. 네. 제가 정리한 거는 개인주의가 있고, 네. 좀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고, 근데 전문적이야. 현지지향적이다. 그런데 테크놀로지에 익숙하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사실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 함정으로 넣은 거예요. 이게 90년생의 특징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X세대의 특징이었어요. 네. X세대에 나왔던 건 그대로 넣은 거예요. 70년대생. 네.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 개인주의, 목표지향주의다, 뭐 현재 잘 산다, 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 익숙하다 이런 내용이 그러네. 30년 전에 나왔던 세대의 얘기죠. 그 세대의 특징을 예전부터 나왔던 거를 지금 그대로 MZ세대가 이렇다 식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구별을 한다는 거죠. 개선이 안 되죠. 그 세대라는 관점보다는 시대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령이 젊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나오는 클리셰, 뭐 개인주의자다,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90년대의 젊은 세대와 2022년에 지금의 젊은 세대는 시대적 차원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른 거죠. 그렇죠. 시대의 기준이 다르고 시대의 원칙이 다른 거죠. 얘기한 걸로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 새로 들어온 이제 신임 아나운서에게 머리를 때려가면서 발음 똑바로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고마울지도 모르지만 먼저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되겠죠. 맞아요. 사실은 꼰대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특히 나이가 든 남성을 꼰대를 얘기하는 이제 은어였는데 지금의 뜻은 전혀 다른 거죠.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했을 때 역시 연령이 아니라 특징인 거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대에 맞나요? 중요해요. 세대가 어떠냐는 상관없어요. 싹 지우고 지금 머리 때려가면서 하는 게 지금 시대 맞아? 안 맞지. 그렇죠. 그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나중에 생각해서 괜찮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만 보면 좋겠어요. 그럼 이들이 특히 이상한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시스템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들이 왜 이게 나의 이기적으로 보는 거지?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세대를 보고 있고요.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개인주의 맞죠? 근데 기성세대는 개인주의가 아닌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아요? 정도 차이가 있죠. 근데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기주의는 분명히 다른 거고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시대적 상황과 모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흐름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이게 옳거든요. 네. 시대가 바뀌었다. 네. 그거거든요.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네. 그러면. 근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내 머리를 네. 깨야 되는 거네. 근데 이제 기성세대도 거기 이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기성세대가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지금 세대들이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먼저 적응하는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위에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막 아이들이 달라지는 건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후자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시대라는 게 결국 시대 환경이 바뀐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럼 왜 개인주의, 저도 개인주의 당연히 있었고요. 개인주의는 세종대왕님 때도 있었고, 그때는 그 내가 가진 그런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철학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었고, 그 불이익을 한번 당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낙오되면 내 생존이 위태로웠어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던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회사 다니다 잘려도 고용보험 나와요. 6개월 동안.
안전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알바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들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상사 밑에서, 이 회사 밑에서 이렇게 부당함을 당하면서까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큰 기업도 계셔보시고 지금 일종의 스타트업 일도 하시잖아요. 그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도 그런 문화가 좀 다른가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MG의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일할 때 에어팟을 끼고 해도 되냐, 헤어롤을 말고 일해도 되냐.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어디가 자유분방하고 어디가 보수적이다 이런 거와 관계없어요. 이게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조직마다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스타트업에서는 6명 정도 일하고 있고 계속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기업이죠. 에어팟을 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근데 저희는 소규모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디자인만 그 시간에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에어팟을 끼든 머리를 말고 하든 튜링을 끄든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대기업에서 이제 많은 규모, 기성세대가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되는 곳이 있는 거죠. 그런 데서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게 세대 문제 하면 영원히 MZ, GGG, G새끼 같은 애들 혹은 이제 기성세대 딱딱딱거리는 이제 틀딱 세대 이렇게 나누면 저는 이제 경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실용이 중요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나아지는 게 없어. 나아지는 게 있나요? 결국 서로에 대한 혐오만 늘어날 뿐이에요. 근데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에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정해놓으면 돼요. 이 세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아예 해결점이 없고요. 우리 직무, 우리 분위기, 우리 회사에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먼저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제가 20대 때를 돌이켜보면 막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잘해보고자 하는 동기부여. 근데 요새 미안해 친구들 보면 좀 의지가 좀 약해 보인다,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친구들에게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동기 이런 거를 부여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돈을 많이 주면 돼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돈을 많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딱 얘기하면 이제 돈만 따진다, 뭐 돈만 생각한다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리워드죠. 확실한 보상.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10년, 20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럼요. 그런데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친구들이야말로 진짜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가 못 참아. 그게 돈이 됐던 인격적인 게 됐던 그쵸? 그쵸. 가장 중요한 건 왜예요, 왜? 내가 이 돈을 받는 건 오케이인데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이 일을 줘야지. 무조건 이제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허드렛 일도 왜 하지?가 중요해요. 그 일을 하는 나 자신도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한데 이 일을 왜 이유도 없이 시키는 거고 왜 갑자기 쑥쑥 들어오는 거지?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제가 MZ세대인가 봐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저는 이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당함을 당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저는 그 일도 굉장히 만족했고 보상도 확실했고 사람들 다 좋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이 다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이걸 하고 이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야 된다. 처음에 목표 얘기하실 때 방향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나침반을 던져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게 들어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퇴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5년 후, 10년 후가 보여야 되는데 옛날엔 보였어요. 그게 저 과장님 모습, 저건 내 5년 후의 모습이다. 저 팀장님 10년 후의 모습이다. 저 임원 내가 20년 후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5년 후? 너무 다양해. 5년 후 우리 부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리 회사 분위기 속에 그렇다면 조금 다른 기회, 조금 더 새로운 뭔가 나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생존은 이미 이제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용감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